적폐청산위원회 위원 장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대도 있고 이런 부분 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실 텐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적폐청산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딛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10일 날 이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 됐고 지금 그 임기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국민의 가장 큰 지지와 환호를 받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그 적폐라는 것은 오래 누적된 패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적폐 내용 중에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 범죄의 원인된 어떤 제도나 문화, 관습 뭐 이런 거 시스템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들이 수사, 조사와 수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해야 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는 다음 정부까지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사로서 이것은 아마 일단 권력 적폐청산은 MB에 대한 처리 또 뭐 내일이면 지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이 26일이죠. 내일이 27일. 내일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있어요. 있고 선고가 저는 최순실은 2달 후에 선고가 잡혔는데 거의 범죄가 중복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한번 판결문 써서 그거 인용하는 건 쉬운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 이내로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권력 적폐 청산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소위 문화 적폐라든지 어떤 생활 적폐 또 제도와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역할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적폐청산을 해도 시간이 한참 모자랄 것 같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 박람회 이제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철야 점거 농성하고 이것도 적폐의 일환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장제원 수석 대변인 박범계 의원님하고는 급이 다르지만 어쨌든 직책은 같으니까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대형 태극기 펼쳐놓고 통일되게 바닥에 들어 눕고 뭐 제가 다 부끄러운 제가 오늘도 그 태극기 얼마나 참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오늘 그 법안 심사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에 태극기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그 보는 순간 이제 섬찟해요. 내가 왜 태극기에 대해서 저런 느낌을 갖지? 근데 그분들 이 가슴에 달려있는 태극기 배지는 정말 참 부담이 서늘해지는데 어쨌든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행태 요즘에 논평.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 주시겠어요? 국민이 납득할 거라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수석 대변인이지만. 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뭐 전설을 또 이제 권성동 위원장부터 장제원 수석 대변인까지 이렇게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넓히면 이제 물론 우리가 사실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어느 대목에서는 좀 이렇게 포용력 있게 아까 톨레랑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발휘가 돼야 될 측면도 있어요. 근데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굉장히 금도가 없더군요. 금도가 없어요. 그리고 언어의 유희를 아주 잘하시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장제원 수석님. 언어의 유희를 잘하시던데. 막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분이 그런데 굉장히 또 다혈질이야. 그리고 바로 반응이 와요. 규탄한다 막 이런 것도 나오실까 봐. 바로 반응이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사개특위 첫 기관복을 열었는데 자기들 지금 김영철 절대 방남 못한다. 그거 막으려고 청와대 지금 농성 가는데 그거 때문에 사개특위 첫 법무부 기관보고를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 전제가 우리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그거 전부 다 가가지고 농성한다는데 그거를 내가 연기를 수용해 줄 수 있겠냐. 말이 되겠냐. 그래서 수용할 수 없다. 아니 몇몇 의원님만 좀 남고 나머지는 다 갔다 오셔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본인이 딱 남아가지고 앞으로 사개특위 똑바로 잘 돌아가는지 보자 뭐 하면서 딱 지르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저는 요 질문 꼭 드리고 싶은데요.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국민의 바람이 아까 그 박범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폐청산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러는 그게 국민의 바람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적폐청산에 피로도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얼버무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 바람을 이제
소위 아주 일부의 보수적인 언론과 함께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피로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국정과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최고위원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치 아카데미 우리 시도당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 가가지고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여쭤봅니다. 예. 우리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아니 피로감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피로는 뭐 한 개 있어야지 피로 인제 시작이 돼.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 전에 MB 구속 수사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매일같이 나오는 다스는 누구 껴? MB 껴. 그렇죠. 진상이 나오고 거기 더 나가가지고 다스는 누구 껴뿐만 아니라 특활비는 너도 먹었어? 나도 먹었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박근혜도 먹었고 MB도 먹었고 이런 게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예. 거기서 오늘 또 특별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삼성전자 사위잖아요. 삼성전기인가 그 삼성전자 이상주 이상주 변호사잖아요. 25기 이상주 전무를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소환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냥 호박 덩쿨이 막 그냥 호박인가? 호박이 아니고 내가 생각나는 지금 고구마 감자, 줄기? 감자. 감자 덩쿨. 예. 감자 고구마 덩쿨. 예. 감자, 고구마 비슷하네. 예. 막 해보셨어요? 예. 박경미 의원님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호미 들고 이렇게 정말 줄줄이 딸려 나오잖아요. 잠깐 끊겨가지고 남아 몇 가지. 그러니까 잘 해야 돼 그걸. 그러면 막 왕창 딸려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게. 그러니까 MB에 대한 혐의들이 다 쓰는 누구 껴만 있는 줄 알았더니 특활비도 먹었어. 뭐도 먹었어. 뭐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구속수사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오늘 밝혀진 게 그러면은 그 다스 소송비 대납 140. 예, 뭐 그거 관련돼서 건 정도로 큰 건가요? 한 40억 정도를 소송비 대납 아니 그거 말고 또 별개. 네. 글쎄,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한 건이 그거만큼 큰 건인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뒤집혀졌는데 윤석열이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동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이 동기세요? 화려하시네요. 근데 나이가 많아요. 좀 형이라고 늦게 그러더라고요. 사시하셨다고. 늦게 합격했어요. 공부를 잘 못한 거지. 공부 늦게 철들어가지고 수사 좀 잘하는 셈인데 수사 진짜 아주 빡세게 하는 거예요. 칼잡이죠. 예. 진짜 무섭습니다. 칼잡이라고 다 칼잡이가 아니라 칼을 잘 갈아놓고 사시미 칼? 평소에 갈아놔야지 이게 칼잡이. 그렇죠. 예. 쓸 때 갈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한 번도 아니고 우리 조대진 변호사님 아실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구 고검으로 자천됐다가 그렇죠. 한 번 더 여주시청장에서 그 항명했다고 항명한 것도 아니잖아. 그 댓글 사건. 그러니까 대구 고검으로 자천했다가 대전지검으로 자천 두 번을 겪고 그러니까 그때에 이 윤석열 지검장이 칼을 쫙 잘 갈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날이 확 서게끔. 그래서 지금 유감 없이 수사를 하고 사시미 칼이 몇푼 들어있을까요? 우리 박경미 의원님 칼을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아까 다스는 누구 껴 그러셨잖아요. 그게 충청도 말이요. 충청 버전인 거죠? 박경미 의원님은 어디 고향이 어디죠? 저는 서울 사람이긴 한데 그럼 우리 호남 버전, 영남 버전 다 해볼까요? 그러면 저기 개인기 호남인 우리 조대진. 저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표준어만 쓰도록 해봐요 좀 한번. 다스는 누구 껴 한번 해봐요. 다스는 누구 거냐니까? 그거 꺼냥깨. 꺼냥깨? 너 우리 박경미 의원님. 영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스는 누구 거라 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약간 이제 화제를 또 바꾸어서요. 우병우 전 수석 2년 6개월 선고받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전직 판사님으로서 그렇죠. 다 털어가는구나 오늘. 어떻게 보세요? 그 2년 6개월?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8년 구형 받지 않았습니까? 8년 구형이 받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형 나오는 거에 언론에는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상 직권남용 국민이 좀 분노했던 직권남용 부분은 거의 다 무죄가 났거든요. 9개 중에 4개만 유죄가 났고 5개가 무죄 났어. 8년 중에 4년 정도 나오느냐? 이 부분을 봤었는데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변호사들은 이제 항소심 가서 집행유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양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최순실은 20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가 훨씬 더 센 건가요? 좀 비교해서 훨씬 센겨? 오늘 개인기 폭발하시네요 우리 의원님. 진화하는 박경미 의원님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지금 배우시는데. 누구 껴에서 이제 응용해서. 그렇군요.
우병우는 법률 용어가 아닌 우리 정치적으로 우병우의 제목이 뭐냐라고 규정할 때 이거 아니에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방조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은폐 방조의 형이 최순실이 20년을 받았는데 그러면 불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2년 6개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최소 3년 6개월은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조에 쫙 깔아놓은 그렇죠. 그 인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법조가 사실은 이건 박경미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텐데 저도 반성을 해요.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우리 둘이 반성하자. 우리가 사법연수원 이 고시제도, 사법시험제도로 해서 사법연수원이라는 것을 2년 해요. 네. 그래서 2년을 다 때려버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한 뒤에 2년 뒤에 판사로 가고 검사로 가고 변호사로 가니까 동기의식이라는 게 뿌리가 같아. 그러니까 뿌리가 같으면 이게 형제 같은 그러한 당겨주고 밀어주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거든. 이건 폐단이에요. 적폐예요. 예, 그래서 결국 사법시험이 이제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고 그런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병우, 조윤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이 상당히 유죄 나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힘이 좀 튀네. 유죄 나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유죄가 나와도 형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남이유? 네, 비슷해요. 그러면 그 맥락에서 이재용 부회장 판결의 선고의 적정성, 뭐 1심도 일부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데 양형 기준도 안 지키고 5년이 이게 무슨 타당하냐.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대부분의 관련된 증거 능력도 채택 안 하고 집행유예로 석방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법리에 관련된 판단이야. 판사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아니요. 그렇게 법리에 대한 판단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법리가 아니에요. 한번 제가 비평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을 상대로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는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그러나 법리는 하나다. 법리는 하나인데 그 법리가 완전히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정영식 부장판사가 폈던 법리와 그 전에 1심 재판부가 폈던 법리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뇌물 수수를 한 최순실을 했던 김세훈 재판부의 법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지금. 판사마다 어떻게 이게 다르냐. 사실관계를 팩트를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그 팩트를 규정하는 법은 하나야 되거든요. 법리는 하나야. 법리는 하나인데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된 여러 혐의 중에 제일 센 게 먼저 합니까? 재산국외 도피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센 범죄예요. 재산국외 도피. 그런데 재산국외 도피를 정영식 재판부에서 세상에 말이라는 것을 정유라한테 70몇억, 79억인가 이렇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지원했는데 좀 어려운데 좀 졸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어려워도 끝까지 듣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 번 송금을 해줘요. 그래서 용역대금이라는 걸로 송금을 해주고 말 비용으로 말도 비타나 비싼 것만 비싼 거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말은 일단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말은 뇌물이 아니다. 근데 이번에 김세훈 다른 이 최순실 재판부에서는 그 뇌물이다. 뇌물이라는 거는 소유권을 형식상 누가 갖고 있냐. 삼성이 갖고 있는 건 맞아. 삼성이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뇌물의 결정적인 기준이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있는 얘기예요. 향유하는 이익이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를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법조인에게 대법원 판례는 전가의 보도에 정말로 이 바이블이야. 바이블. 그런데 정영식 재판부는 그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눈을 감은 거예요. 무죄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그 용역대금 준 거는 세상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려워도. 그러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아까 말 같은 거.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렇지. 말 얘기가 말이 안 돼요. 많이 늘었네요. 근데 아무튼 그 말을 실질적으로 자기 것처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뇌물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근데 정영식 재판장은 형식상 명의가 삼성에 있었으니까 이건 뇌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김세훈 재판장은 그 무슨 소리냐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법리가 틀린 거지. 이러면 국민을 혹세무민한 거잖아요. 네. 두 번째 재산 국외 도피 관련해서 그 36억이라는 용역 대금이 있습니다. 네. 이거 코아 스포츠로 네, 간 코아 스포츠. 네. 이 36억이라는 용역 대금을 이건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네. 재산 국외 도피는 아니라고 그랬어. 정영식 네. 재판부. 맞습니다.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 네. 뭐냐면요. 삼성이 이 돈의 처분권을 그러니까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네. 재산 국외 도피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가 외국 나가가지고 쓰기 위해서 네. 내가 미국 가가지고 쓰기 위해서 내 명의로 내가 여기서 박범계가 박범계에게 처분한 보낸 경우만 재산 국외 도피라는 그런 아주 협소한 해석을 한 거예요. 아주 축소 해석을 한 거네요. 말이 안 되지. 네. 조대진이가 네. 조대진 변호사가 네, 네. 지금 내 눈이 지금 반짝이고 예, 있지. 아이고. 조대진 변호사가 미국에 가 있는데 네. 내가 조대진 변호사를 너무 사랑해. 네. 말이 안 되지만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재산이 많아. 네. 많아가지고 조대진이가 미국서 도박하고 뭐 나쁜 짓 하라고 돈을 좀 한 10억을 보내주고 싶어. 네. 응? 네. 그러면 내가 당국에 조대진 변호사를 세탁을 해가지고 조대진 변호사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네. 10억을 송금을 해주는데 송금을 하려면 거액을 송금하려면 우리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신고 명목이 뭐냐? 조대진 변호사 나쁜 데 쓰라는 명목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조대진 변호사가 친한 누구에게 그분의 생활에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보내는 돈입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보냈어. 아. 근데 실제는 그분이 받아가지고 조대진이 완전히 미국에 도박하는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도박하는데 쓰는 돈으로 쓰였단 말이야. 예. 그럼 이게 재산 국외 도피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럼 당연히 도피죠. 그것도 예. 도피지. 예. 금융당국에 신고한 것이 가짜야. 그렇죠. 가짜란 말이야. 네. 가짜로 신고하고 사실상은 다른 목적으로 내 재산을 도피를 시킨 거란 말이야. 네. 이 사건이 뭔 사건이냐면 삼성이 그 용역대금 36억이라든지 이것을 보낸 때의 예금 신고서에 뭐라고 되냐면 삼성 승마단, 승마선수단의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네. 신고를 했어. 삼성 승마단이라는 게 없어. 없어요. 아, 진짜. 가짜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흥분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아유, 있어요? 저도 예, 우리 막 흥분했습니다. 침튀기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부분을 아니 박경민님 흥분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아, 흥분해지는데 그렇죠. 특히 조대진 변호사님 라스베가스 이렇게 갖고 비유를 하시니까 쏙쏙 들어와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당원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판사 출신의 경험으로 정확하게 논리를 설명을 잘 예, 해주셨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시고. 그래서 그건 이제 서울 고등법원 항소재판부인데 이번에 거꾸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최순실 쪽에 72억을 네. 다 김세윤 재판부 1심 재판부가 네. 다 유죄를 인정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뭐 김세윤 재판부 이거 하태경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그 항소심 재판부 정영신 재판부나 이 김세윤 재판부나 뭐가 다르냐? 아, 뭐가 다르냐? 형량만 좀 높였을 뿐이지 네.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그건 무식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뭐 모르면 면장도 뭐가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걸 했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날 피하고 다니는데 예. 재산 국외 도피는 최순실은 받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런 공소 사실은 없어요. 네. 없지만 72억 원, 이 네. 36억의 용역대금과 마을까지 포함해서 72억 원을 다 유죄로 했다는 얘기는 네. 거꾸로 재산 국외 도피도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죠.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재판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되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유사는 아니지만 그 대법원 판례를 정석으로 삼는 그게 이제 김세윤 대표부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오래 얘기했는데 아주 짤막하게 잘 정리했어요. 비전문가가 봐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박범계 의원님 어렵게 모셨는데 또 오신 어렵게 김에 아니 자기가 전화 한 번 해가지고 내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뭐 아니 어렵게 근데 이제 모시면 어렵게 모신 걸로 워낙에 해주시죠. 워낙 직책이 많으신 분이라서 근데 그 의원님 갖고 계신 정보 식견 이런 걸 네. 탈탈 털고 보내드려야죠. 네, 그래서 그럼요. 이번에는 지방선거에 네. 대해서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전에서 민주당 판세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전이 저희 누나가 살고 있거든요. 되게 대전 지지도가 나와버리시니까. 높으시더라고요. 대전 판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저한테 이제 과분한 기대를 대전 시민들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결국은 저를 국회의원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뽑아주신 거 기대하는 거는 네. 결국 이런 대담 프로 같은 데 나가서 네. 적폐청산의 필요성 강조하고 네. 자유한국당 못하는 거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하는데 좀 일조해라라는 차원에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대전시장직이라는 게 참 과분한 자리이고 저한테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이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출마에 이제 생각을 접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50%에 가깝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60% 중반대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대구 경북 네.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최고위원을 했고 지금 수석 대변인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선거도 설사 지지율이 90%가 나와도 안전하고 그런 선거는 없습니다. 완사이드한 선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건 언제나 나중에는 타이트하게 호각지세로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님의 지지율 높다. 우리 당의 지지율 높다라는 데 너무 안주해서 혹시나 교만할까 봐 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끝까지 첫째도 적폐청산, 두 번째는 개헌, 네. 개헌안이 곧 발의가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예정인데 네.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또 지방 분권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면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에 들어오니까 기라성 같은 우리 후보들이 그냥 줄지어 있는 거죠. 근데 네, 뭐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유능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이제 하시기 당연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런 분이 차기 됐으면 대전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정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정리할까요? 대전시에 계시는 당원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요. 네. 대전 시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혁신하듯이 우리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 수장이 되실 네. 분들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행정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행정혁신 능력과 행정혁신 의지를 능력,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당원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뭐 한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한마디만 짧고 굵게. 예, 저 여러 대담 뭐 팟캐 많이 나가는데 오늘 박경미 의원님, 조대진 변호사님 너무너무 호흡이 잘 맞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또 나오셔야 되는데. 불러주시면 정리판에서 항상 나오라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4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